오랜 시간 축구계의 유행어 중 하나는 바로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함축적인 표현이며 저마다의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정답이 없는 가치를 논할 때 우리는 결국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조직의 케이스를 통해 진리에 다가서곤 합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이기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대부분의 축구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 당했던 지난해가 까마득히 느껴질 만큼 현 시점 그들에겐 찬사만이 가득합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대비 가장 달라진 부분은 무엇이며 감독과 주장은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게리 네빌은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아스널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영국 축구인의 분석은 듣기 전에 그들의 출신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축구에 미친 사람들이고 당연히 자신만의 팀이 있으며 편향적이곤 합니다. 네빌은 맨체스터에서 태어났고 91년에 맨유 유소년팀에 입단했으며 2011년 맨유 유니폼을 입고 은퇴한 태어나서 다른 클럽의 유니폼은 1분도 입지 않은 성골 중의 성공입니다. 유니폼을 입으면 가슴이 절로 펴지는 클럽. 맨유가 제겐 바로 그런 클럽입니다. 집 이불에 맨유 로고가 그려져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남자의 현역 시절 최대 라이벌은 아스널이었습니다. EPL 초기 맨유 아스널 양강체제는 두 팀의 경기를 전쟁으로 이끌었고 제법 긴 시간 동안 맨유의 유일한 우승 경쟁자는 아스널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모두가 아스널의 리그 우승을 말하던 시점 네빌은 아스널이 막판엔 역전당할 거라 주장했습니다. 아스널이 무려 승점 8점 차로 맨시티를 앞서던 시점이라 그에겐 많은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고 아스널이 우승하면 챔피언이라고 적힌 아스널 유니폼을 입겠다는 맨유 레전드로서 치욕스러울 공약까지 내걸었습니다. 그 즈음 맨시티의 역전 우승을 주장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결국 아스널은 막판 8경기를 2승 3무 3패에 그치며 자멸했습니다. 그의 공약은 확신이 없었다면 내걸기 어려웠던 조건이고 이는 그가 현재의 아스널과 맨시티란 팀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나긴 시즌의 결과를 예측했던 네빌이 한 경기에 불과한 북런던 더비 예상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 재밌는 이유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예전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은 어제 영상에서 소개한 영국에 존재하는 문어 스팟입니다. 약점을 공략당하고 선취골을 뺏기면 급격히 무너지곤 했던 토트넘이었고 네빌의 기억에선 지난 5경기의 토트넘보다 이전의 토트넘이 더 강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사실 네빌의 의견은 대부분 사람들의 예상이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분명 선전하고 있지만 바로 지난 시즌 아스널은 우승 경쟁을 했고 토트넘은 최악의 성적표를 얻었습니다. 아스널은 웬거 시대부터 공격 축구를 해온 역사와 전통의 팀이고 토트넘은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고 지난 시즌과 아예 다른 축구를 시작한 팀입니다. 토트넘의 성적이 다른 팀에게 비난받던 시절 아스널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득점하지 못했던 축구가 조롱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패스 게임에도 결국 득점에 실패한 아스널의 히트맵은 유머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축구를 추구했고 트로피를 따냈으며 또한 부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스널과 토트넘의 대결은 마치 장인에 의해 3대 때 이어진 유서 깊은 맛집과 레시피를 배워 이제 개업한 식당의 요리 대결과 같았고 누구라도 전자가 깊을 맛을 낼 거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선취골에 토트넘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끈끈해졌습니다. 우도기는 사카에게 몇 번 벗겨지고 옐로 카드까지 얻으며 흔들릴 법했지만 전반 막판엔 자신이 좌측을 뚫고 포효했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하다는 불안감보다 다음엔 내가 맞겠다는 의지가 경기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메디슨은 사카에게 다트를 얻어 맞았지만 사카를 뚫고 어시스트를 날렸습니다. 자신에게 제쳐진 사카가 다트를 던지고 있을 거란 농담은 혼장이었습니다. 좌우 전방 후방 모든 전투에서 토트넘은 전반 극초반 분명 밀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5경기 누구도 이렇게 토트넘을 밀어붙이지 못했고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은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경기장에 들어섰지만 분명 의지가 꺾일지도 모르는 지점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결국 아스널은 홈에서 패배 같은 무승부에 그쳤고 토트넘은 적진에서 승리 같은 승점 1점을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의 성적뿐 아니라 13년간 아스널 홈에서 토트넘의 성적을 고려하면 무승부에 더 아쉬울 팀은 분명 홈팀이었습니다. 결국 네빌은 사카의 세리머니 직후 실점과 조르지뉴를 말하며 언급한 단어는 멘탈리티입니다. 그 유명한 퍼거슨 맨유 시절 선수의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해당 단어는 맨유에게 트래블을 안긴 축구계에 오래도록 구전되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맨유의 선배들은 스콜스를 건조기에 넣고 돌린 일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후배들에게 웃긴 춤과 행동을 강요했고 내성적인 선수들에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베컴은 선배들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이었습니다. 퍼거슨의 아이들은 나코룸에 고참이 되자 제일 먼저 저질 꼰대 문화를 없앴고 정상적인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축구 역사에 남을 위대한 결과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들의 트로피가 없었다면 그들이 바꾼 나코룸 이야기는 단지 조그마한 추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럽을 정복한 순간 그들의 이야기는 위닝 멘탈리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원팀이란 영웅담과 함께 이전 토트넘은 실점 직후 선수 중 탓할 대상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자주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수비 부담이 자연스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선수에 의해 강요되었고 책임을 다투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소리쳤고 자기 탓이 아니라며 고개를 돌리기도 했으며 어린 선수들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아스널과의 경기 로메로의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선방을 할 때 보이는 엄청난 액션에서 알 수 있듯이 비카리오는 수치를 신경쓰는 골키퍼이고 1실점을 안았습니다. 시즌이 끝나면 골키퍼의 성적은 실점으로 평가받곤 합니다. 그 수치는 은퇴 후에도 언급되는 공격수의 득점만큼은 아니지만 골키퍼에겐 중요한 지표입니다. 로메로를 가장 먼저 위로한 사람은 골키퍼 비카리오였습니다. 그는 로메로가 그동안 보여준 엄청난 활약들을 바로 뒤에서 지켜봤던 선수입니다. 동료를 향한 그 어떤 원망도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근 10년간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한 공격수가 수비 가담을 안 했다고 호통이 나왔던 팀입니다. 실수보다 활약에 주목하는 것은 결코 오래된 흔적이 아닙니다. 이후 PK까지 헌납한 로메로는 평소의 전투적인 표정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로메로의 실수는 손흥민의 득점으로 지워졌고 교체되어 나가던 손흥민은 로메로에게 주전 원장을 전달하며 볼키스를 나눴습니다. 남자끼리의 행위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조금은 어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대 라이벌과의 전쟁 같은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의 핵심으로 필사적으로 싸웠고 한 명은 실수를, 한 명은 득점을 했으며 결국 결과의 영광과 아픔은 동등히 나눠 가지게 되는 그들의 이름은 팀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는 말보다 강한 감정이 존재했기에 위로도 격려도 축하도 응원도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완전하게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에피소드들은 지나가는 조그마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들 한 명 한 명의 관계는 바로 위닝 멘탈리티의 일종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클럽을 우리는 원팀이라고 부릅니다. 압도적인 아스널 승을 예상했던 네빌이 볼 수 없던 공간이 토트넘의 나코룸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불가사의한 초진격은 멘탈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거듭 말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물론 포스텍의 전술은 주요했지만 객관적으로 3개월 손발을 맞춘 팀과 감독이 강할까요? 지난 시즌 내내 전투를 벌이며 자신들의 축구를 가다듬은 아스널이 강할까요? 축구가 단지 공놀이라면 두 팀의 무승부는 불가능했고 모든 조건이 아스널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한 경기였습니다. 실수에 의한 첫 실점, 서로를 격려한 수비진들, 곧바로 득점하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린 공격진, 엄청나게 뛰고 휘슬이 울리자 누워버린 미드필더, 온전히 승리와 패배를 함께 나누는 완전한 원팀의 모습입니다. 토트넘 축구는 절대 질 것 같지 않던 트래블 시절의 메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난 시즌 파리팀의 현실적인 목표는 챔스 진출이 적절합니다. 전술은 몇 개월 만에 팀에 녹아들지 않습니다. 펩 과르디올라도 맨시티에서 몇 년이 필요했습니다. 토트넘은 현실적인 목표를 넘은 꿈을 꾸기 시작했고 만약 그들이 꿈을 달성한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스콜스와 건조기, 베컴의 이야기처럼 위닝 멘탈리티란 이름으로 영원히 회자될 것입니다. EPL에서 가장 웃는 남자가 주장이 되자 토트넘은 EPL에서 가장 웃는 클럽이 되었습니다.